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명태균 축하드립니다. 사전투표 딱 뜨자마자 명태균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내가 주 기자가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나한테 이렇게 하더니 오세훈 날리고 홍준표 날리고 단이라도 맞고 주 기자한테 내가 당한 것 같아 막 그러더라고요. 당하기는요. 너무 봐줬죠. 봐줄 더 열심히 진짜 하겠습니다. 이거 네. 모두가 다 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빨리 대화를 시작해서 풀어나가자. 북한하고. 이런 얘기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는 분이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제가 후보 때 김대중이다. 김대중의 길을 간다 하는데 지금 당선돼서 김대중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 이번에 총리 누가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주 기자님 말씀 좀 해보죠. 총리 사실은 저기 박지원 아니랍니다. 현재까지는. 이 전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어. 아무리 와도 안 나. 저기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죠. 이제부터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 경제 여기에 굉장히 여기에 몰두하고 있어서 경제 총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재계 인사들 두루 이렇게 추천을 받다가 박안무개 씨한테 박용만 얘기 부상그룹. 막 해도 돼요. 뭐 신문에 다 나왔는데 뭐. 네네. 박용만 회장한테 이렇게 처음에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경제를 잘 아는 유시민 총리설도 네, 있었죠. 유시민 총리를 원했다고 합니다. 많이 원했어요. 사실은. 유시민 작가는 자기는 안 한다고. 유시민 작가. 자기는 자유분방에서 네. 자기는 작가로 낚시 다니고 싶고. 절대 안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얼마 전까지도 계속해서 설득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김민석 아니 그럼 의원으로. 김민석 의원이 남이 다 거절한 거 상 받는 거예요? 아니 상이 아니죠. 거절한 건 그건 아니고 저는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 있죠. 예. 전 두산 회장이었어요. 두산 회장이 거론돼서 이 집안에는 총리가 언젠가는 나오겠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네. 제가 박용성 네. 상공회의소 회장이었어요. 네. 두산이요. 두산이 그분을 접촉을 했더니 사실은 맨 먼저 SK 송길승 회장을 네. 접촉을 했는데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전부 안 한다 하니까 박용성 회장을 검증을 내가 해나갔어요. 그래서 발표를 하고 밀어붙이자 했는데 검증 과정에서 완전 납치네. 박용성 회장이 알고 저한테 전화 와서 절대 안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해서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이 거론돼서 이 두산그룹은 총리가 나오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아쉬워요. 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박용만 회장한테 총리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완강하게 고사했다는 얘기를 제가 박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그랬고요. 근데 최선의 아닌데 경제를 잘 아우르고 정책에 밝은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아무튼 지금은 김민석 수석을 염두에 두고 글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지라시에 거론되는 사람 치고 되는 법, 그 법을 못 봤어요. 오늘 아침 장경태 의원을 만났어요. 네. 방송 가서. 장경태 의원도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가 어디에 거론됐어요. 그래서 야 장경태 너 안 되겠더라. 예 저는 안 합니다. 모릅니다. 지라시에 나오면 안 되더라. 나도 안 된다. 장경태 의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박용만 회장이든 유시민 작가든 누가 경제를 잘한다고 와서 그 총리나 부총리가 경제를 살릴 수는 없고 대통령이 살리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죠. 국민이 살리죠. 국민이. 그렇죠. 네,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도 역사와 국민의 승리죠. 그럼요. 국민들이 계엄 이후에 고생 많이 하셨고 이번 투표 결과 봐도 또 위대한 국민임이 입증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 강훈식 비서실장 뭐 또 이런 얘기 취재 좀 하셨어요? 이종석 국정원장 뭐 거기까지는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에 임명한 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강훈식 그 의원은 되게 합리적이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 저도 몇 번 봤는데 선거를 2번이나 떠가지고 정말 알거지가 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도 그때 그 뭐라고 할까 좀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알거지 정신 이런 걸 좀 갖고 굉장히 겸손하고 나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는 걸 그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캠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김영진, 강훈식은 잘못하는 거, 대통령이 잘못하고 잘못한다, 잘못된 결정을 한다고 하면 앞서서 제일 앞에서 막을 만한 쓴소리를 할 만한 사람이어서 매우 적절한 인사라는 얘기가 내외에서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강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조금 했다고 깜짝 놀랄만한 사람이 좀 장관에 거명되거나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게요. 우리 언론 국민들은 인사를 저도 오랫동안 해봤잖아요. 개혁은 자기 이름이 안 들어가야 좋은 조용히 인사는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좋은 인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과 언론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 같은 땅에서 훅 솟아오른 석가모니 같은 부처님 같은 분을 인사를 원하지만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김대중의 길을 가야 이재명은 성공한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딱 박정희, 김대중 세대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네. 신라권, 백제권이 빨강 노랑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예, 좀 슬픈 부분이 우리가 있죠. 제일 처음 선거 때부터 진영 논리이기 때문에 50대 49를 저는 예측을 했고 그게 다행히 정권 재창출, 정권 교체가 55% 이 여론조사가 꾸준히 지속돼서 나는 55대 35 이걸 지킬 것이다. 했는데 저도 결과적으로 보면 프로 이겼지만 과반을 아슬아슬하게 진짜 아슬아슬하게 안 해줬잖아요. 이것은 우리 국민 황금 분할 시켜준 거예요. 지난번 총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잘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부터 선을 보여야 돼. 저는 지금 현재 김민석 총리, 강원석 실장 저는 아주 좋은 능력 있는 분들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해창 캠프에 이규성 장관 모셔다가 경제수장, 이현재 모셔다 금융감독위원장 이렇게 하니까 국제신인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딱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정무수석 김중건 비서실장 초대 미리 비서실장 왔지만은 민정당 출신 이종찬 국정원장 이럴 때 동교동에서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비서실장과 국정원장 여기 일을 한 사람은 우리 측에 하자. 그래서 조승영 당시 헌법재판관을 하라고 이 권노갑 고문 같은 분이 저를 아주 죽였습니다. 대통령한테 제가 그 설명을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있지 않냐. 내가 그렇게 해야 국민이 통합된다. 그래가지고 국민 통합을 해서 IMF 외환위기 극복하고 성공한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첫 오찬을 야당 대표 국회의장하고 한다는 거예요. 취임 선서식 끝나고 11시 취임 선서 끝나고. 이것은 결국 윤석열이 패배한 협치, 정치를 죽인 이러한 것을 반복하지 않고 협치를 하겠다. 국민 통합으로 가겠다 하는 좋은 메시지라고. 준비된 실용주의자고 그리고 이렇게 통합주의자라는 거를 잠깐만 잘 보입니다. 공지사항 한 두세 개 있고 우리 주진우 기자님한테 인사 얘기 좀 더 듣겠습니다. 댓글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대북 특사가 적입니다.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박지원 식탁은 계속 해주세요. 해야죠. 저 특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아마 4강, 5강 특사를 보낼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이 하셨듯 레오다세 교황청 특사를 보내야 된다. 200만 선배 가면 잘할 것 같은데. 200만 대사 이제 잘 하겠죠. 누가 가든지 저는 교황청 특사를 보내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북하겠다.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엄청난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것을 성사하지 못하고 신의 한 수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방문을 위해서 쉐르브 교황청 한국 주재 대사님, 유흥식 주기님, 김희중 대주교님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게 상상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김정은 위원장, 교황청 우리가 특사를 가서 설득해서 레오 4세가 그런 메시지를 내고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면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엄청난 지변이 그거 꼭 말씀드립니다. 200만 대사가 좋죠. 적용자. 그러니까 레오 14세 교황님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사로 가기 위해서 한국 200만 전 대사가 교황청 대사가 우선 교황청부터 좀 가야겠다. 특사로. 그렇죠. 그러고 북한은 우리 박지원 실장님 가시는 걸로. 200만 대사 좋지만 함께 가시고 외교관 출신도 하나 가야겠죠. 주교회의 의장이나 김희중 지금 은퇴했지만 대주교님 같은 분이 가시면은 적임자가. 바로 이렇게 수가 계속 나옵니다. 김희중 대주교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경험이 있고요. 지금 그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이종석 그리고 정동영 그런 분들도 남북 문제 화해 진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몇 걸음 좀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3년 동안 너무 이 길을 끊고 더 서로 적대시하면서 서로 비방만 하고 있었는데 남북은 하나고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이 화합으로 가는 길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그 길을 빨리 뚫어야 돼서 그 경험 있는 그 경륜 있는 그 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큰 일을 좀 하셨으면 그러니까. 저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북한 식탁은 좀 못 먹더라도 유인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김정일은 김일성 주석을 만난 사람도 똑같이 예우를 해요. 예, 그게 그렇다면서요.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사람을 똑같이 예우. 만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일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가 많은 정동영, 정세현, 임동원, 박지원. 이종석, 이종석, 박지원. 이 5명. 제일 끝에가 이제 박지원. 네, 항상 겸손해서 이런 사람들이 나서는 것은 좋고 사실 대북 특사는 북한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또 국정원 출신 오지 마라. 김대중 대통령과 일생 생사고락을 운명 공동체가 와야 된다. 해서 제가 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 이재명 대통령과 고락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이 받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문제도 결국 김정은은 북미 회담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 하시니까 슈퍼챗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중요한 자리들에 어떤 사람들이 좀 얘기되고 있죠. 아까 제가 깜짝 놀랄만한 사람 없냐고 했더니 지금 얘기가 한 바퀴 돌았습니다. 대북. 외교 깜짝 놀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인사에 안 대해- 놀랍니다. 인사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이는 발표가 안 된 상태에서. 네, 취재한 걸 막 이렇게 쏟아내는 근데 게 기자들은 사실 발표 전에 얘기를 해야 기자가 의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그런 기사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제부총리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총리의 경제통을 안 치려고 했는데 네. 현재로서 어려워지니 그러면 경제부총리가 됐든 청와대 정책시장이 주로 경제 담당인데 여기는 누가 좀 가야 매우 경험 있는 그리고 이번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떼가지고 다른 부서에 준다는 거 아닙니까? 부서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부의 힘을 빼겠다는 건데 빼겠다는 경험이 있는 기재부를 매우 잘하는 분 내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는 수장을 누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관 그러니까 2인자를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로 그리고 내부에서 거기에서 신임받는 사람들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까지 고려하고 지금 경제 수를 놓은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기재부총리는 국정원장 비슷해요. 첫째는 국제 신인도를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그 자리에 앉으면 국제 신인도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큼 한국 경제는 한국 경제로 끝나지 않는다. 국제 시장에서. 두 번째, 우리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요. 조직이 방대하고 경제 관료들을 컨트롤 해야 되니까 리더십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국가 원로의 경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마찬가지로 국정원장도 국제사회 시장. 그리고 북한 거기도 방대한 조직이니까 그 조직을 완전 장악할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 때부터 마치 미국 백악관 경제전문자문위원장 네. 노렌트 서머스 전 재무장관 전 하버드 총장 같은 분이 딱 들어서서 이끌듯 이현재 부총리 같은 분 현업으로는 안 오더라도 자문위원장을 해서 거기에다가 부총리 통상본부장 등
일종의 경제 조각관을 주자. 그래야 안심한다. 네. 라고 했는데 잘 될 거예요. 김대중 정부 때도 경제사령탑은 항상 미국이나 외국에서 이렇게 좀 약간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을 꼭 놓았어요.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네, 에피소드입니다만 제가 정화 공보수석을 할 때 대통령께 물어봤어요. 기자실에 또 도는데 이규성 장관이 과천에서 바뀐다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바꾸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그분이 얼마나 잘하고 있고 그분이 안 계시면 지금 되겠어? 그러면서 저한테 힘을 좀 실어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식 브리핑을 하고 마이크를 탁 제끼고 이제 기자들 쫙 앉아있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규성 장관에 대해서 엄청난 신임을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아 지금 그분이 아니면 IMF 외환 위기를 누가 극복할 수 있는데 공보수석이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나 혼났다. 이건 순전히 거짓말이거든요. 나를 낮춘 거예요. 그랬더니 기자들은 정부 보고 하잖아요. 과천 관광에 쫙 퍼져요. 이규성 힘 실어줘. 그날 오후에 이규성 전화 왔다. 장관이 나한테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요. 지금 그렇게 해줘야 된다. 해줘야 이거죠. 돼요. 네. 근데 지금 공보수석으로 얘기되고 있는 김상호 씨나 대변인은 또 우리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강유정 의원이 얘기되더라고요. 이런 양반들이 좀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근데 박지원 의원의 경험과 경륜을 따라갈 수는 없고 근데 제가 계엄 날 있지 않습니까? 계엄 소식을 딱 듣고 박지원 의원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잖아요. 해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얘기하고 계엄 해제권이 국회에 있으니 우리 국회에서 만나자고 서로 이렇게 이제 출발합니다. 서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가면서 만났지. 네, 들어가서 또 만나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만나고 끝날 때 또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의원님처럼 경험한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보세요. 원내대표를 했고요. 당대표를 몇 번 했어요. 다 몇 번씩 했고 그리고 뭐 비서실장 뭐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도 문화부 장관. 그리고 비서실장 하면서 아까 말했죠. 이 국가의 그림을 몇 번 그려본 사람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도 이게 중요한데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굉장히 영양가 있는 얘기를 지금 계속 지금 식탁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정치인과는 다른 깊이 그리고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인기는 없을 때 아니요. 그러더라도 결국은 끄덕끄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깊은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꼭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아낌없이 윤석열 그래도 성공하라고 그렇게 쓴소리를 해도 안 되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했는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내 값이 떨어져. 아니야. 그래서 이제 6월 10일 이후로는 방송을 안 하려고. 점점 주기자 라이브도 안 해요. 점점 이제 조금씩 줄이려고요. 여기만 나오세요. 주기자 라이브 안 하시려고요? 네. 지금은 이재명인데 다음은 박지원인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 네네. 예. 문금주 의원이라고 그 친구는 고보 장강, 고흥 보성 자흥 강진인데 나는 장보고 해남 완도지도 나는 강장보고로 불러요. 장보고. 편하잖아요. 그 친구가 지난번 총선 득표율에서 내가 1등. 93%를 받고 거기가 프로가 1% 받았어요. 만만찮네요. 이게 이제 2등 났다고 꽁알꽁알 하면서 어떻게 선배님이 후배한테 양보도 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해남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게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박지원 했더니 이 친구가 그래요. 이번에 자기가 1등 할 테니까 다음은 문금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라. 그랬잖아. 또 그래라. 지금은 이재명, 다음은 문금주, 다다음은 박지원. 그러면 내가 13살에 대통령 출마하게 되고 내 임기가 끝나면 98살이니까 나는 그때까지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 너도 그때까지 살아라.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요. 광주 전남 투표율 광주단 투표율이 1, 2위입니다. 우리가 투표율도 1등, 득표율도 1등인데 나한테 또 떨어졌지. 그러니까 1등 했잖아 그 양반. 그 어제 우리 발표하는 그 자리에 가서 만났어. 야 문금주 내가 지나가니까 내 앞에 빗자루 길 좀 쓸어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우리 국회의원 72명 이번처럼 단결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는 지역에 김대중. 가가지고. 그때는 내가 핵심에서 해봤고 다 했지만 72명의 국회의원 이만큼 단결해서 그렇습니다. 노래방이 잘했어요. 없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리더십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 민주당은 당원 그리고 지지자의 정당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지지자가 움직이고 당원들이 움직이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힘을 모은다는 거 그리고 역량을 발휘한다는 것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사회당, 기본소득당 이 네 정당도요. 진짜 열심히 하고 어제 7시 반에 모여서 8시에 엑시폴 출구조사 발표할 때 분들이 사당 대표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거든요. 내 옆자리로 앉았는데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보기 좋았어요. 진짜 감동이에요, 감동. 그래서 나는 이것도 이재명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대통령 돼서 해나가라.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선거 승리했고 이제 또 다른 더 어려운 과제, 국민 통합, 경제 성장. 참 어려운 과제들이 많이 있죠. 늦게 오셔가지고 한마디 더 슈퍼챗 많이 들어왔어 지금. 오늘은 주 기자님의 이야기를 클로징 멘트로 해서. 저요? 클로징까지는 아니고 저는 뭐 나쁜 놈 잡으러 가고 나쁜 놈 이렇게 욕하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내란 극복을 하고 그다음에 경제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그런 경제와 민생을 챙기면서 국민 통합으로 가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주리라고는 몰라도 국민 서민에 대한 그 마음 그리고 일하는 그 능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준비된 실용적 그리고 특별히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는 이재명의 생존 본능을 발휘할 거라고 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그건 그렇고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선거가 내란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내란과 외환죄를 밝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그냥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치인들은 자 경제와 민생을 챙겨주시고 통합으로 가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나쁜 놈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하고 협치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반대로 하면은 이재명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첫 징조가 오늘 점심에 야당 취임하자마자 야당 대표와 국회를 중시해서 의장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스타트 아주 좋은 스타트를 하고 있다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아니 정치 보복 안 한다고 하더니 보복한다고 이따위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한덕수도 그렇기 때문에 나타났습니까? 한덕수는 제가 또 이제 가서 잘 모실게요. 아니 어떻게 됐든 잘 잡아야죠.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등 이체 양명주 이것은 우리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밝혀내서 응분의 책임을 지어야 다시 계엄도 안 생기고 내란도 안 생기고 그게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지 이걸 다 덮어두면은 안 돼요. 그럼요. 그게 정치 이건 아니다. 그러면 왜 김대중은 자기를 사형시킨 5.18 그런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했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김대중 대통령 전두환 노태우에 의해서 구성된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서 정치보복은 나로 끝내라. 내가 죽는 것으로 사형시키는 것으로 끝내고 나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거지. 1980년에 그렇죠. 5.18을 용서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의 그러한 불행한 역사, 인혁당 사건, 4.3 사건, 제주, 5.18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밝혀냈지 않냐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 보복과 내란 종식, 특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이체양명주 개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회자가 한번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어제 당선 확정되고 나서 이재명 당선자가 여의도에 가서 심야에 연설을 했죠. 그리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첫째, 내란 극복. 둘째, 경제와 민생 회복. 셋째,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 네 번째, 평화로운 한반도. 다섯 번째, 통합과 공존. 어떤 분은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동했다고 그래요.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자. 이런 부분에 감동했다고 그러고 또 지지하지 않은 이들도 잠시 다른 색깔의 옷을 입었더라도 똑같은 대한국민이다. 이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갈 길은 여기에 이제 다 있는 것 같고 대북 특사로도 도와주셔야 되고 마이크 대통령도 최소한도는 유지하셔야 되고 우리 주 기자님은 또 내란 비리 관련해서 계속 좀 잡으러 다니셔야 되고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즐겁습니다. 이겼잖아요. 네. 어제까지는 떨렸어요. 그래 정말? 네. 아니 이길 거 확신은 있었지만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 다 이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 투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 민주주의를 지킨 거고 대한민국을 지킨 겁니다. 어떻게 됐든 내란 청산을 위해서는 윤석열, 전광훈, 김문수, 이낙연, 이명박, 한덕수
박근혜, 이승만, 박정희 네. 이 두 분까지 비박스쿨 이런 것이 청산돼야 돼. 네, 그렇습니다. 다시는 안 해야 돼. 이번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 역할을 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아니 민주당의 그렇기 때문에 공동 선대위원장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에 난 민주당 정신 차리세요. 그런 말을 아무도 이낙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나한테 전화와. 그래도 원장님이 대표님이 해주십시오. 세게 박았는데 전병헌도 나한테 그 입담을 나가고 이재명 반대하고 김문수 찬양한 연서 자기 100만 조회를 했다. 자랑스럽게 저한테 공격을 했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내 유튜브 봐요. 그냥 1000만. 나왔다 하면 300만이야. 우리 이거 이제 방송 마치고 케이크 좀 자를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네. 이제 지금은 이재명. 네. 다음은 박지원. 다음은 문금주라니까. 아니. 다 다음은 박지원. 이제 인사 얘기하면 여기서 그림 그리면 다 여기서 그리면 됩니다. 이제. 예,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응원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